이번 시간에는 ESG와 함께 본격적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CP,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에는 CP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고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웠으나 작년인 2023년 6월 20일 공정거래법의 개정을 통해 법제화가 됨에 따라 CP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CP의 재정비, 인센티브 확대 등을 위한 시행령, 고시 등 하위 법령의 개정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이는 CP의 시대적 중요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변화이며, 여기서 우리는 CP가 향후 기업의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간과할 경우 사회적 비난, 이익 감소, 소멸 등 기업에 돌이킬 수 없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하겠다.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CP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약자로 직역하면 준법 또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현재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의미로는 기업이 경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또는 법 위반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 및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CP,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정의, 방법 등에 대하여 가장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곳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첫 번째로 꼽을 수 있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라는 한정된 분야를 다루는 곳으로 CP 역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으로 정하고 제정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명칭에만 일부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분야에 따른 내용적 차이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406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CP,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정, 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 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8가지 도입 요건을 정하고 있다. 첫 번째 요건은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으로 소속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두 번째 요건은 최고 경영자의 자율 준수 의지 및 지원이며, 최고 경영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자율 준수 의지와 방침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CP 운영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세 번째 요건은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으로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조직 내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고 자율준수관리자에게 효과적인 CP 운영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네 번째 요건은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활용이며, 자율준수편람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하에 작성된 것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CP 기준과 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편람은 모든 임직원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문서 혹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제작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섯 번째 요건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 교육 실시로 CP 기준과 절차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최고 경영자 및 구매 판매 부서 등 공정거래 관련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여섯 번째 요건은 내부 감시체계 구축이며, 위법 행위의 예방 또는 조기 발견을 위해 합리적으로 계획된 감시 및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여야 하고, 감시 및 감사 결과는 최소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보고되어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일곱 번째 요건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그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를 규정한 사규를 마련, 운용하여야 하고, 또한 임직원의 법 위반 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추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요건은 효과성 평가와 개선 조치인데, CP가 효과적으로 지속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CP 기준, 절차, 운용 등에 대한 점검, 평가 등을 실시하여 그에 따라 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CP의 도입 요건을 살펴보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 도입 요건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참여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CP 등급 평가를 실시하여 등급별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과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가 진행 중인 피조사 기업은 실질적으로 등급을 받을 수 없었고, CP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인센티브도 약소하여 기업들의 참여가 매우 저조하였다. 그러나 2019년 10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406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피조사 기업도 CP 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후 CP 법제화 및 인센티브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CP 등급평가 참여기업 수도 2018년 5개에서 2023년 23개 기업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CP 등급은 트리플 A, 더블 A, 싱글 A, B, C, D 총 6개로 구분할 수 있으며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트리플 A는 최우수 등급으로 100점 만점 중 9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야 하며, 우수 등급인 더블 A는 80점 이상을 얻어야 한다. 비교적 우수 등급인 싱글 A는 70점 이상, 보통 등급인 B는 55점 이상, 미흡 등급인 C는 40점 이상이 필요하며 40점 아래로 매우 미흡 등급에 해당하는 D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CP 등급평가는 참여기업이 작성한 실적보고서 평가와 대면 또는 온라인 면접으로 진행되는 현장평가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장평가는 실적보고서 평가에서 획득한 점수를 확인하는 단계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적보고서 평가 점수에서 큰 변동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인센티브로는 직권조사 면제, 법 위반 및 제재 사실, 공표명령 면제 및 감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표창 등이 있으며 관련법에 따른 하도급법 벌점 경감 등도 있다. 현재 인센티브 정도가 미미하여 기업의 유인책으로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나 2023년 6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CP 법제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 중인 하위법령의 개정 내용을 보면 검토 단계이긴 하나 상당한 인센티브 확대가 포함되어 있다. 필자는 현업에서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CP 포럼, 설명회 등의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서 확인된 CP 유인책으로는 현재의 인센티브 외에도 과징금 경감,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 가점,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이나 정책자금 지원 등이 있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로부터 CP 하위법령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있으며 2024년 2월경 입법안 확정 및 입법 예고, 6월경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지금까지 CP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자세한 설명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평가 항목 및 지표, 구체적 인센티브, 우수한 등급 취득 방법 등은 별도로 다룰 예정이다. 컴플라이언스 아카데미,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에 기여합니다. 감사합니다.